2026년 대한민국 핵심 키워드 10가지 미리 준비하세요. 12월은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한국이 맞이한 역사적인 대변혁을 10가지 핵심 이슈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머킨지, OECD,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관들의 최신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2026년의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 대도약 35조 원의 역사적 베팅. 2026년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에 35.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AI 분야에만 10.1조 원, 약 72억 6천만 달러를 집중 투자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AI 투자입니다. 한국은 2028년까지 글로벌 AI 강국 3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만 5천 개의 고성능 GPU와 1만 1천 명의 AI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AI 반도체 엑시노스 3400 양산을 본격화했고, 이는 애플의 M사 칩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사 메모리로 엔비디아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의 의료 AI 솔루션 헬스케어 닥터는 독일 샤리테 병원, 프랑스 파리 공립병원과 총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진단 정확도 97%를 달성하며 유럽 의료진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2개 언어를 지원하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챗GPT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화된 문화 콘텐츠 생성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코지 GPT는 K-팝 가사 작성과 웹툰 스토리 생성 분야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1200대의 AI 로봇이 인간 작업자와 협업하며 전기차 아이오닉 7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기존 대비 40% 향상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AI센터에서는 의료진과 AI가 협력하여 암 진단 정확도를 95%에서 98%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폐암 조기 발견율이 30% 향상되어 환자 생존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AI연구원 원장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반도체에 이은 한국의 새로운 수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확장 재정 정책 한국판 뉴딜 3.0. 2026년 한국의 예산은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입니다. 이러한 대폭 증가는 2022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을 의미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코리안 누딜 3.0이라고 명명하며 한국이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AI와 디지털 전환에 85조 원, 그린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62조 원, 사회복지에 242조 원, 국방에 66조 3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25조 원, 수소경제 육성에 18조 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15% 증가하여 AI 혁신과 초혁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에커nomics는 한국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2026년 GDP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한국이 선제적 재정 확장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 대확산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2026년 복지 예산은 2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3.2%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출산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7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지급 연령도 만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이후 9개월은 80%를 지급하여 북유럽 수준의 지원을 실현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35조 원이 투입됩니다. AI 돌봄 로봇 케어봇이 전국 독거노인 가정 50만 곳에 보급되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응급 상황 대응을 담당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확대되어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월 평균 1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도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0만 호가 추가 공급되며 청년주택 구입 지원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만 1,929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까지 확대되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복지 확대에 대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까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4. 연금 개혁 단행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단. 2026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년간 논의되어 온 연금 개혁의 역사적 결실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70년 이후로 15년 이상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연금 재정 압박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대의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청년 취업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국민연금 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다층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도 동시에 개혁되어 보험료율이 각각 10.5%, 11%로 인상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연금 개혁으로 향후 50년간 제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었다며 비록 현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드뱅크는 한국의 연금 개혁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모범 사례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청년이 희생되는 구조라며 지속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5. 교육혁신 디지털 디톡스와 창의성 회복.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실 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 디지털 디톡스 교육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등교 시 전용 스마트 보관함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하교 시에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교무실을 통해 연락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학습 집중도 향상, 디지털 중독 예방 사이버불링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학습 집중도가 평균 27% 향상되었고 교사 학생 간 대화 시간이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의 이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학부모는 아이가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변화를 언급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학부모는 응급 상황 시 연락이 어렵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BBC 에저케이션은 한국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아날로그적 사고의 가치를 되찾아주려는 혁신적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미국 교육계도 한국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며
성과에 따라 미국 내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 교육부는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사절단을 파견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AI 교육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AI 리터러시 과목이 신설되어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기릅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AI를 활용한 창작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전형 요소로 도입되었습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전국 교사의 80%가 AI 활용 교육법을 습득했습니다. 6. 자본시장 혁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 프로젝트. 2026년 4월부터 한국 증권시장의 거래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조치입니다. 연장된 거래 시간 동안 하루 평균 2조 원의 추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비중이 기존 27%에서 34%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사회이사 비율이 60%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전자투표 제도가 모든 주주총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의 가치 발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됩니다. 배당 정책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코스피 200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1%에서 3.4%로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먼색스는 한국 증시의 목표 수준을 기존 2,800에서 3,200으로 상향 조정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40%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현재 15%까지 축소되었습니다. ESG 투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ESG 투자 비중을 30%로 확대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ESG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7. 국방력 현대화 첨단 기술 기반 강군 건설. 2026년 국방 예산은 6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NATO 기준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실전 배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차로 20대가 배치되었으며 2030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F-35와 함께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담당합니다. 차세대 구축함 KDX-IIA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와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무인 전투기 시스템이 개발되어 시험 운용 중입니다. 송골매X 무인기는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완성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천궁II, 철매II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합니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현무사가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사거리 800km, 정확도 CP5M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이버전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창설되어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주 감시 능력도 확충되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CAS-505기가 추가 발사되어 24시간 한반도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미사일 기술과 전자전 능력은 미국에 버금간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한국이 세계 8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며 첨단 기술 기반의 효율적 국방력을 구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로 2026년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8. 한미동맹 격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62%를 한국이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모두 재개되어 연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미국 기술이 지원됩니다. 반도체 동맹도 공고화되었습니다. CHIPS 액트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총 7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대규모 파운드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피버털 엑서스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 관계도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이 정상화되었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가 제도화되었습니다. 대북정보 공유체계도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5분 내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했다며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운슬 안 포런 릴레이션즈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가 지역 평화를 해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의료용품 비축, 사이버 보안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9. 초고령 사회 현실화 인구 절벽의 충격. 2026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불과 26년 만의 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현재 20%에서 2050년 7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고령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간병 로봇 시장은 연간 35%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어보 시리즈는 독거노인 가정 50만 곳에 보급되어 낙상 감지, 복용약 알림, 응급상황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IP가 개발한 홈닥터 AI는 혈압, 혈당, 심전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실버타운과 노인 친화형 도시 건설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실버시티, 강원도 힐링타운에는 전국에서 은퇴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가능 인구 연령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재교육을 지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실버 이코노미 육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드뱅크는 한국이 고령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면 아시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0. K컬처 메가트렌드 글로벌 문화 패권 도전. K-팝, K-드라마, 웹툰, 게임, K-뷰티. 2026년 한국 문화 콘텐츠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 1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수치로 한국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후속 그룹들이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NEWJEANS, IVE,
AESPA가 빌보드 하트 100에서 동시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드라마 중 평균 4.2편이 한국 드라마입니다. 킹덤 시즌 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 2, 더 글로리 등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미국 웹툰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망가 시장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신의 탑, 나 혼자만 레벨업, 화산 귀환 등이 넷플릭스, CRUNCH와 EROLL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아이온 2 넥슨의 던전 엠파이터 모바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리마스터가 글로벌 매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는 월간 활성 사용자 4억 명을 돌파하며 틱톡에 이은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K뷰티는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인도와 브라질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푸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넘어 떡볶이, 치킨, 라면이 글로벌 패스트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촌치킨은 미국 500개 매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문화 수출액을 25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아마존 프라임과의 협력이 확대되며 한국 콘텐츠 제작에 총 50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타임즈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너스 리뷰는 한국이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딩의 성공 모델을 창조했다며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류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회복된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수입이 다시 제한되고 있어 새로운 도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이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2026 기로의 선선택 2026년 대한민국은 기회와 도전이 교차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35조 원 규모의 AI 투자와 728조 원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미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과 복지 확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와 국가 채무 확대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창의적 인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존 교육 시스템과의 충돌과 사회적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자본시장 개방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희망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력 현대화와 한미동맹 강화는 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견제와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머킨지 글로벌 인스터투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선진국 클럽의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드 에커나믹 포럼은 한국의 2026년 변화가 성공한다면 중소규모 국가들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혁과 투자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세대 간 갈등 해소,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대변역,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2026년의 10가지 핵심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0가지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의 변화를 계속 함께 해주세요.